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제가 구정 전부터 보도해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정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는 이제 안 해서 보도를 안 해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이 의사 증원 문제, 의료 인력 확충이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이 정부에서는요, 그동안에 그다음에 수십 차례 전문가 그리고 이제 관련 단체들 이런 의견들을 전부 토론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금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려서 2035년도에는 이제 한 10,000명 이상으로 좀 늘리겠다. 이러한 그 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요거를 발표를 했더니 지금 의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 의료 이 사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미 우리가 이 판사들 부족해서 이 법조 비용 이게 너무나 비싸다. 그래서 YS 때 이 판사들의 그리고 이제 판사 검사 하여튼 법조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도입을 했어요. 아직도 로스쿨 문제에 관해서 다시 사법시험 제도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퇴행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료 부분에서의 인력 증원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 의료계의 강한 반발 그리고 이 정치권,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죠. 정부 여당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이미 상실했다. 이것이요. 전반적인 국민들의 지금 이 평가예요. 자,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이제 한 근 1년여간의 연구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인 의견이 이제 2,000명을 금년부터 늘린다. 그래서 2035년도에는 한 14,631명.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더니 의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요게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조금 이제 뒤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요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스린다. 이거 있잖아요. 요거 제대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의료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이 인질로 잡히는 이런 사태를 방관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정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의사를 늘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이미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칼을 뺐으니까 제대로 의료 인력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OECD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이 환자 수, 그 다음에 또 의사 1인당의 지금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 통계치를 보시면 여러분들 정부의 이번에 결정이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권의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많은 이제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정치 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신선한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요. 이 신선한 충격 중에 이제 뭐 가지가 있느냐. 이제 세 가지가 한동훈 위원장이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세 가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이상이 특이하다. 그게 오히려 새로운 점이다. 그래서 요 언론에는요. 한동훈 체제에는 세 가지가 없다. 역대 당 대표들과 다른 소통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당 대표가 새롭게 오면 달라지는 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만큼 확 달라진 게 이렇게 차별이 확실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남이 써준 연설문 갖고 연설하는데 한동훈 장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출신 참모들을 데리고 오는데 전혀 안 데리고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과의 소통에서도 이 공식적인 간담회라든가 또는 기자회견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 잘 안 하고 티타임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티타임도 안 한다. 왜?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조국이가 오늘요. 봉하마을을 갔어요. 봉하마을에서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 야,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 이재명이 뺨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호남 민심이 완전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그래서 호남 민심도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호남 서울 민심 이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제 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최근에 지난 9일 날이죠. 지난 9일 날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을 지금 현재 기존 3,058명에서 금년도부터 이제 금년 시험자 응시자부터 내년 학년도니까요. 5,058명으로 2,000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대학 수요와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방에 의사가 없잖아요. 아니 연봉 3억 플러스 알파를 주는데도 아예 응모하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지방 의료인들의 부족 현상. 이거는 뭐 심각한 정도예요. 자, 그래서 대학 수요하고 교육 역량, 그다음에 소규모 이과 대학 강화, 그리고 이제 지역 의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주기적인 검토를 한다. 그래서 의료 환경 변화하고요.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이 합리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강구한다. 이런 입장을 지난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하고 나니까 살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냐? 이필수 대한의협 회장이 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의료진들하고요, 의학 업계하고 정면 충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자제해달라. 예. 그래서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자,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다. 응급실 백배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인데,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하는 일까지도 생겼다. 이게 다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금 우리가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의사들도 이제는 대승적으로 협조해라.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가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밖에 안 늘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의약 분업 실시로 인해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고,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 명이 늘어난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여 명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은 2,000여 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2,000여 명을 지금부터 늘려다가도 부족하다. 이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하고,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나 이거 온건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온건해가지고 의사들이 이해를 하면 참 얼마나 좋겠냐면은, 지금 의사들의 반발 분위기를 보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온건 입장이 과연 의사들한테 먹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의료 인력의 증원과 관련된 이 통계치를요. 뭐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25년도에 2,000여 명을 늘려요. 2,294명. 그리고 지금 이제 30년도에 7,168명.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숫자입니다. 2,294명이 부족하고, 2030년도가 되면은 7,168명이 부족해요. 2035년도가 되면 14,631명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를 이 연구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예요.
이게 뭐 주먹구구식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지금 이제 그 조경복지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것을 보면은 35년대 1만 5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1만 5천 명이 부족하니까 최소한도 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2025학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갖고 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 인력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의대 입학생이 졸업하는데 6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하고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야 이제 그 지역에서 의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은요, 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또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윤 대통령도요,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협을 비롯한 이 관련 그 단체들 요 반발을 보면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자료화면 보여드렸지만은 요 이필수 대한의협 회장이 이제 의협 회장이니까 뭐 총대를 맬 수밖에 없겠죠. 강력히 투쟁에 나서겠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겁주면 질릴 것으로 생각하냐 이런 과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 면허 취소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지금 이제 이 의협에서는 이제 설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증원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요, 이미 지난 6일 날 긴급 회견을 통해서 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고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후에 비대위 개선에 들어가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학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집단 파업이 이제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의사에도 지난 5일 날 비슷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 파업을 자제해달라. 예. 그러면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 7일 날에는요,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료법에 의해서 이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 집단행동 그리고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 조치를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대한응급 의사회, 그 다음에 의협, 또 전 의협 회장들 이런 데서 일제히 지금 이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 5일 날 이 대한전공의협회에서 수련병원 140여 곳의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겠냐 물었더니요. 88.2가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고요. 빅5 병원의 전공의들도 지금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의사청원 반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게 다른 시민단체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이런 데 중에서는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대한병원협회, 이런 병원 단체에서는요,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규모를 좀 조정해 달라. 이러한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의료 분업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 강경한 입장, 그리고 또 의료업계도 강경한 입장. 그래서 강대강 충돌인데요. 법과 원칙이 이기는 아주 분명한 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노동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연금개혁, 이거 전부 뜨거운 감자. 어느 정권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는 이거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의료 이 증원 계획도 의료 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좀 이번 기회에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본 뉴스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 뭐 당 지지율까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지지가 이제 당과 윤 대통령의 지지 쪽으로 이 전이가 말하자면 이제 옮겨가고 있어요. 연계 고리가 딱 이제 찾아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바람직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거를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동훈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는 과거 역대 당 대표들하고 비교해 볼 때 세 가지가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한 측면에서의 삼무가 아니라요. 긍정적 측면에서의 삼무가 되겠습니다. 이 뭐냐? 우선 남이 써준 연설문 이거 안 한다. 본인이 직접 쓴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연설문 초안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좀 더 써드리겠습니다. 초안을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그거 할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한다든가 기자들하고 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전혀 사전 대본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는 연설문만 하더라도 또 이 이 간담회 또는 기자들 질의 당표 이렇게 이제 그 실무진들이 써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답변하는. 그리고 최근에 열렸던 관현클럽 토론회도요. 당연히 보좌진들이 이제 참고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본인이 즉석 답변을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약속이 없는 점심 식사 시간에 이런데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연설문도 작성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일하는 대표인 거죠. 대접받는 대표가 아니라 일하는 대표. 그 다음에 외부 출신 참모가 전혀 없다. 이 점도 신선한 충격 중에 하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요. 당 대표가 본인이 채용할 수 있는 티오가 있는데 이런 티오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측근을 불러서 이렇게 일하는 이런 사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티타임, 차담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거의 잘 안 한다는 거죠. 본래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이제 비공식 차담회를 통해서 기자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왜냐? 그만큼 이제 공식성이 절하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부드럽게 이제 기자들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도스태핑도 많이 하고 백브리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즉석에서 질문 답변을 하는 이런 식으로 언론과 소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대언론 그리고 이제 소통 방식이 기존 정치과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되어 있다. 예, 이것이 신선한 충격, 호흡 반응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 이제 오늘 오후에는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에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갔는데 이거 뭐 완전히 칼을 갈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이게 그냥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라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도하고 무능하다. 아니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고 무능하면 문재인 정권은요 아예 무도도 무능이라는 말도 쓸 수 없어요. 예, 이런 건 정권도 아니죠. 예, 그야말로 이제 김정은이 그다음에 시진핑 예와 노예 정권이죠. 뭐 무도를 떠나서. 그리고 그런 조기 종식,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쏘시가 되겠다. 이거 탄핵, 붕괴로 몰락으로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혁명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국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참 뭐 31일인가 34일밖에 안 되지만 이런 인간을 장관으로 시키니까 문재인 정권이 망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그래서 봉화마을 갈 때의 현장의 모습을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인간,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 표정. 야, 이런 인간, 이 눈 독살성감 한번 보십시오. 이 입을 보십시오. 이 입과 이 도끼. 이런 도끼를 가진 인간이 정치를 해? 정치는요, 선정을 하는 게 정치죠. 보복하는 게 정치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야, 이런 인간 참 겁납니다. 겁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이 오늘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봉화마을 방문 직전에 기자들하고 얘기를 한 거가 법무장관 후보가 되고 법무장관이 임명됐을 때 제 역할은 검찰 개구리 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어떠한 난간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이고 불쏘시가 되어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요거 지난번에요. 이거 그냥 법정 구속에서야 참 제대로 딱 한 방 먹는 건데, 이야, 참 이 판사들도 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요렇게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시던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그 뜻 새기며 걸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총선 출마의 변을 하나씩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2심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8일 날이죠. 그날 뭐라고 했느냐? 4월 10일은 민주주의 태행과 대한민국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희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총선 출마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조국도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주변 분들에게 꼭 제 방송 금년에는 제가 한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많이 좀 강추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